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나TV입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떤 차를 가지고 왔냐, 아우디 Q3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며칠 전에 출시된 완전 따끈따끈한 신차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보고 있으면 예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4세대 산타페 탐켄치 버전 그걸 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 실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램프 디자인 있잖아요. 이게 좀 호불호가 있기는 해요. A6 같은 약간 세단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저도 솔직히 좀 불호였거든요. 근데 약간 전고가 높은 SUV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뻗어 있는 이 날개 부분이 테일게이트의 빈 공간을 이제 채워주는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뭐 디자인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약간은 좀 이상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도로 환경 있잖아요. 도로 환경이 유럽하고 가까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미국하고 가까운 것 같으세요? 뭐 사실 정답은 나와 있죠. 거의 5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그 인구 지정학적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럽과 같은 그런 도로 환경에 살고 계실 거예요. 주차 환경 좁고 도로 좁고 차 많고 이런 환경에 살고 계실 텐데, 신기하게 그런 우리나라에서 소형차는 죽을 쓰고 있고 대형차만 사실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형차 선호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덕분에 그런 사회 현상에서 나온 말이 있죠. 그 돈씨. 순화해서 말하면, 야, 그 돈이면 이 차를 왜 사냐, 다른 차를 사지 라는 말인데, 사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Q3도 그 돈씨의 어떤 대표적인 예시다. 지금 Q3 45TFSI SI 이게 6,390만원짜리예요 근데 이제 할인을 하면 물론 뭐 5,890만원까지 떨어지기는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차를 샀다고 하면은 지인 중에서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야, 그 돈 주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프로를 사지 왜 아우디 엔트리 SUV를 사냐 라고 고나리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발 좀 냅두세요. 여러분들 돈 보태준 거 아니잖아요. 이 차를 사시는 분들도 충분히 어떤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나서 소형 럭셔리 SUV가 나에게는 맞겠구나 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도 지금 느끼는 거지만 팰리세이드나 산타페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만 느끼는 감각들을 국산차 살 돈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장점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리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요즘 이제 아우디 신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신차들을 좀 보고 있으면은 아우디 코리아가 급나누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엔트리 트림부터 거의 웬만한 옵션들은 다 기본으로 넣어주는데, 사실 저는 이게 A6보다 이런 Q3 같은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래 다른 브랜드 엔트리 라인업들은 옵션을 거의 대부분 빼줘요. 여기 달려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소재들 보세요. 하지만 여기 스웨이드 소재로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특히 스티어링 휠 버튼 조작부를 플라스틱이 아니고 하이그로시로 해놨다. 이것도 되게 대단한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소노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저음에서 나오는 비트감이랑 그 고음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를 완전히 잘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A6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45TFSI에도 안 들어가더니만 Q3에는 기본 트림부터 1열, 2열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다? 이건 또 되게 특이한 옵션 구성이기는 하고, 그 다음에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엔트리 모델인 Q3를 타고 있지만 뭔가 이 옵션이나 이런 실내의 어떤 인테리어를 봤을 때 엔트리 모델을 타고 있는 느낌을 안 준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요거 말씀 안 드렸네. 요거 지금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통풍 시트가 없어요. 이건 또 참 좀 그래요. 다른 거 다 넣어놓고 하나 그냥 까먹은 약간 그런. 따끈따끈한 신차 Q3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우디 송파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이유근 팀장님께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 그 런칭 특가로 해가지고 프로모션이 그래도 좀 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경쟁차들이랑 좀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시승도 좀 해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이유근 팀장님께 연락하셔가지고 차익난TV 보고 왔다고 하면은 좀 특별하게 조금 더 잘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승차감부터 좀 체크해 보면, 이제 항상 뭐 지나가는 요런 메뉴 뚜껑 얹고, 자, 방지턱 아우디만큼 조금 높은 속도로 50km로 넘어볼게요. 와. 자, 그리고 여기 포톨 48km. 요철 탕탕, 그리고 탕탕. 좀 큰 요철들이에요 항상 이런 거. 마지막에 엄청 큰 방지턱.
38km. 야, 이게 이렇게 넘으니까 제가 계속 뭐 감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아우디 차들을 탈 때 항상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우디 차들은 있잖아요, 엔트리급부터 플래그십까지 그 승차감의 결이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승차감을 만들어내주는 이런 로직 있잖아요. 이런 로직이 똑같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 아우디 차들은 항상 댐퍼가 단단해요. 그러니까 단단한 차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어떤 충격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깔끔하고 한 번에 탁 처리해주고 끝난다라는 건데, 제가 뭐 이거는 아우디 리뷰하면서 항상 말씀드려왔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승차감의 결 자체가 엔트리부터 플래그십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아우디 모델들 간에 약간은 조금씩 그 미세한 차이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이 차랑 이 차 바로 위에 있는 그 Q5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요런 거 이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요런 거 넘어갈 때 약간 Q3가 Q5보다 조금 더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댐퍼 세팅의 차를 타더라도 그 Q5 같이 거의 2톤에 가까운 차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 차처럼 1760km밖에 안 하는 좀 가벼운 차에 똑같이 단단한 댐퍼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요 느낌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Q5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그 무게감으로 누르고 가는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Q3는 요런 매널 뚜껑을 가더라도 가볍게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불쾌하게 튄다는 건 아닌데 Q5 대비해서 통통 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전작보다 좀 이런 튀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차 또 타이어 보시면은 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스펙을 또 꽂아놨죠. 25, 45, 19인치 타이어를 꽂아놨는데, 항상 뭐 아우디 차들은 리뷰할 때마다 타이어 스펙이 항상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적응이 됐는데, 이런 작은 차에 255mm의 편평비 45에 19인치 타이어를 꽂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타이어를 이런 식으로 꽂아놓으면은 타이어 인치 수가 크고 뭐 폭이 넓어가지고 승차감이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을 넘어가지고 타이어의 무게 자체가 증가하면서 휠이 요철을 만났을 때 휠이 그 떨리는 진동의 관성이 더 커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승차감이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아우디는 뭐 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버스펙의 타이어를 꽂아 놓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히 뭐 좀 그러려니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차 승차감 뭐 통통 튀고 진동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 차 안 사고 뭐 X1이나 렉서스 UX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렉서스 UX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너무나도 명확한 차예요. 저도 여러 번 타봤지만 저속에서의 부드러운 승차감과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가 좋으신 분들은 아무따 렉서스 UX 사시면 됩니다. 다만 동급 중에서도 공간성이나 이런 게, 특히 트렁크가 굉장히 좀 협소한 차고 워낙 부드러움에만 너무 초점을 주다 보니까 하체 강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요철들, 큰 요철들 만나고 큰 방지턱에서 떨어질 때 상하체가 조금 따로 도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부드러운 승차감과 연비만 보시는 분들이 사면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고, 그리고 X1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여러 번 타봤지만 약간은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차를 탔을 때 지난 세대보다는 뭐 승차감이 조금 부드러워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 위에서 조금 배려했다라기보다는 그 주행성에 완전히 세팅을 한 차다 라는 게 계속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X1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전륜 기반 차에서 가장 중요한 그 리어 서스펜션 세팅부터가 이 차랑 아예 달라요. Q3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전륜 기반 차들에서 보여지는 트레일링암 기반 4링크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거든요. 근데 X1은 3링크 서스펜션이에요. 근데 이게 트레일링암 자체를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어 놓고 약간 각도를 이렇게 꺾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강성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직진 주행뿐만 아니라 어떤 횡지 값을 받았을 때 그 횡지를 되게 강성 있게 처리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 차거든요. 주행성에 초점을 맞춰서 세팅하다 보니까 또 승차감에 있어서 좀 희생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아우디랑 BMW의 승차감을 비교했을 때 아우디가 조금 더 탄탄하고 BMW가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제 X1이랑 Q3를 비교해 보면은 그 반대다. 그리고 이 시트, 이 시트도 사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아우디의 어떤 종특적인 시트 세팅이 그대로 또 이 차에서도 느껴지는데, 시트가 매우 탄탄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놀랍지도 않아요. 아우디는 뭐 항상 시트
시트를 이런 엔트리급 뿐만 아니고 뭐 플래그십까지 가도 뭐 시트 자체가 그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니에요. 이게 X1이랑 또 비교를 해버리면은 X1도 이만큼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BMW가 엔트리급부터 플래그십으로 가면은 시트가 그 급에 따라서 계속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X1은 시트가 정말 탄탄한 편에 속해요.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 이쪽 부분도 이 차보다 훨씬 더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 몸을 너무 핏하게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차보다는 약간 시트가 여유롭긴 한데 시트의 어떤 단단함은 여전하다. 자, 그리고 2열 공간도 좀 알아보면은 아우디는 정말 2열의 어떤 공간성과 편의성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이다. 왜냐면 이 정도라고 하면은 BMW X3 있잖아요. X3보다 공간성이랑 편의성이 더 좋아요. 일단 이 리클라이닝 각도가 X3보다 훨씬 더 많이 눕혀져 있습니다. X3는 약간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리클라이닝 각도에 있어서 엄청 신경을 써줬고, 그리고 레그룸 있잖아요. 주먹이 2개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 급에서 주먹이 2개가 들어가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헤드룸도 이 천장을 좀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고, 다만 시트 착자감은 1열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거의 교회의자급인데 이 시트 착자감은 정말 너무나도 탄탄하다. 그리고 트렁크도 좀 살펴보면 이것도 전동 트렁크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뭐 그렇게 넓지는 않죠. 확실히 UX보다는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밑에 봤을 때 여기 뭐 공간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에 뭐 짐을 넣기는 좀 그렇고, 캐리어 24인치 하나 넣으면은 어느 정도 짜투리 공간 남아가지고 뭐 물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성이다. 자, 그리고 이 차 주행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빠르게 가볼게요. 여기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고라니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은 뭐 좋아요. 좋은데 이게 또 경쟁하는 차들이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요런 이 주행 안정감 있잖아요. 요런 거는 Q3보다 X1이 더 잘해주는 거는 팩트예요. 왜냐면은 사실 X1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주행성을 위해서 태어난 차인데 여기서 Q3에 따여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요런 식으로 이게 차선 변경하면은 느껴지는 게, 이 차는 롤이 어느 정도 조금 있어요. 롤이 있는데 X1은 거의 롤이 없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아우디 차들처럼 X1은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롤 없이 되게 탄탄하게 단단하게 약간 짱돌처럼 약간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리어 쪽에 있는 엄청 탄탄한 서스펜션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데, 원래 전륜차들은 안정적인 롤링을 처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롤링이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전륜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스펜션 자체가 무게중심의 어떤 변화를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서스펜션이 아니기 때문에 전륜차들에서 주행 안정감을 찾는다 하면은 롤링을 최대한 허용해 주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이 차도 롤링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X1보다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편이기 때문에 주행성이나 횡직값을 처리해주는 능력은 X1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아우디는 꽈트로 아니에요, 익명님? 꽈트로 들어가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여전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꽈트로는 A5 이상급 그리고 Q5 이상급에 들어가는 현재 이제 PPC 플랫폼을 사용하는 세로 배치 엔진 기반의 울트라 꽈트로 또는 토센 꽈트로를 사용하는 차들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꽈트로는요. 근데 이 차에도 물론 명칭적으로 꽈트로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꽈트로의 성능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차는 폭스바겐에도 들어가는 그 하이덱스 사륜 시스템이거든요. 완벽한 가로 배치 엔진에다가 그 프로펠러 샤프트를 뒤쪽으로 빼가지고 구동력의 일부를 이제 보내주는 하이덱스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릴 때 여기서도 약간 노면에 업앤다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거 갈 때 일단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사륜 시스템 때문에 좋은 느낌이 아니고, 워낙 아우디는 애초에 그냥 차대 강성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댐퍼도 약간 좀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 이 차 아까 미친 오버스펙의 타이어 255, 45, 19 타이어에 그 엄청나게 넓은 타이어가 들어가서 거기서 오는 어떤 주행 안정감 이런 게 조금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게 아까 뭐 그 돈씨 이 돈이면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 산다고 하는데, 사실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나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주행 안정감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뼈대부터 나오는 차대 강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느낌이 차가 이제 저렴하더라도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약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이런 엔트리급 차들을 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엔트리급 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실 모든 걸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U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달리면은 어떤 고속주행 안정감 자체는 조금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X1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적인 부분을 좀 포기해야 하고, 뭐 Q3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내가 잘하는 어떤 주도적인 강점이 다른 경쟁차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퇴색이 되는 약간 그런 단점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0cc 싱글 터보에 258마력을 내는 엔진이 들어가 있고, 여기다 이제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을 걸어놨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오버스펙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타이어도 그렇죠. 솔직히 이 정도 1700kg대에 258마력이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오버스펙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는 게 조화롭지 않고 약간은 뭐 하나를 오버스펙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저는 항상 그 단점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엔진의 단점? 뭐 단점이라기보다 약간 좀 아쉬운 점은 40TFSI랑 45TFSI랑 비교를 하잖아요. 40TFSI의 엔진 회전질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45TFSI는 같은 배기량의 그 엔진 마력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터보압을 좀 높이는 그런 세팅을 당연히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엔진 회전질감이 조금은 거칠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뭐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알겠지만 100km에서 추가적인 가속을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게 차가 너무 경쾌하게 잘 나가는 거예요. 차가 가벼운 것도 있지만 엔진의 어떤 피지컬 자체가 높잖아요. 제가 예전에 UX나 X1 리뷰할 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은, UX는 그 할아버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타야 되는 차고, X1 같은 경우에도 M35i로 가지 않는 이상은 90i 엔진에서는 203마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BMW 그 B48 엔진이 엔진 회전질감 자체는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80km 아래에서의 약간 시내에서의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엔진 회전질감이나 미션은 되게 좋아서 만족스러운데, 근데 100km 이상의 어떤 고속 주행에서 추가적인 가속을 할 때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답답해요. 근데 이 차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밟아도 차가 너무 경쾌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뭐 300마력 언더의 차들 중에서 공도 깡패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피지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점은 좀 있지만 뭐 여기서 얻는 장점도 충분히 많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Q3 이렇게 좀 리뷰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 X1의 수요를 어느 정도는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렉서스 UX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성향이 많이 다른 차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쪽에서 끌어오기는 좀 힘들고, X1의 수요를 좀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